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S1이 업계를 평정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1은 며칠 전 또 한 명의 K컵 신인 카구라 모모카의 데뷔를 알리며 지난 8월에 미나토 하루와 10월에 고조렌에 이어 3연장으로 빅미드의 신인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다른 레이블과 미드 차이가 상당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업계의 평균 미드와 S1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한자에서 지난 1사분기를 기준하여 활동 중인 여배우 323명의 컵수를 표본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A컵 이하는 모리 히나코 포함 6명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B컵부터 J컵까지의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신의 경지라는 K컵 이상은 요신의 유리아를 포함하여 6명이고 전체의 1.9%입니다. 이 컵의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하여 평균을 낸 결과 2.5컵이 업계 여배우들의 평균 컵이고 S1 전속 여배우 38명의 평균 컵을 환산해보니 F.7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업계 평균 컵 조사에 S1 여배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업계 평균과 S1 여배우의 차이는 2컵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사실 S1이 규모로 보자면 SOD나 프레스티지에 비할 수는 없고 평균 외모 면에서도 업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으나 이 부문에서는 원사이드하게 탑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만으로 업계를 평정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영상을 계속 지켜보시죠. 11월부터 S1의 품번이 SON이 시대로 넘어갑니다. 신인 카구라 모모카가 SON이 002 품번을 받았네요. 001의 품번은 사이카를 위해 비워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설립일의 S1의 품번 변천사를 보면 이번이 6번째 변화인데요. 주목되는 것은 품번이 바뀌는 주기가 보통 4-5년에서 최근에는 2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배우도 많아졌고 작품도 늘었는데 전속 여배우 38명이라는 업계 최다 인원도 넘사벽이지만 무디즈, 카와이, 혼나카 등이 신인의 데뷔작 성적에 따라 장기 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비해 S1은 한 번 전속이 되면 큰 트러블이 없는 한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함께 갑니다. 그만큼 띄울 자신이 있다는 건데 업계나 유관 시장에서도 S1의 신인이라면 뭔가의 기대감을 갖게 되죠. 이런 인식이 업계에 진출하려는 여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희망하는 전속사 1순위가 S1일 정도로 기업 이미지 메이킹이 일반 기업 이상이고 전속여 배우 시스템 운영도 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S1은 설립 초기에 전속인 아오이 소라를 비롯하여 요시자와 아키오, 아사미 유마, 아이다 유아, 아스카 키라라 등 업계에서 손꼽히는 유명 배우들을 한때 거의 다 전속으로 둘 정도로 무지막지한 캐스팅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대형 신인이고 S1의 대형 신인 얘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무테키입니다. 무테키는 2008년 설립 후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그라돌 출신의 카오리와 탤런트 고토마이 등을 데뷔시키며 자리를 잡은 레이블이죠. S1은 일찌감치 대형 신인의 엄청난 영향력을 깨닫고 같은 CA 계열사인 무테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갑니다. 그런 중에 하루나 하나 이후로는 윈윈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미카미 유아를 무테키에서 받으며 초대박 행진을 시작하게 되죠. 이후 무테키가 잡은 그라비아 4대 천왕 출신 타카하시 쇼코까지 손에 넣는 듯 했으나 같은 계열사 최고참인 무디즈가 가져갑니다. 이때 당시 S1은 프랜차이즈인 하시모토 아리나와 아이돌 출신의 우사 미하루가 있었지만 대형 신인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이런 걸 보면 S1은 누구에게라도 흐름을 뺏기지 않고 그것을 선도하려는 승부 마인드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흐름은 바로 이슈인 거죠. 그 이슈가 아이돌이든 그라돌이든 또는 빅미드이든 간의 말입니다. 2017년 3월 무테키는 주가가 오르던 그라돌 마츠모토 나나미를 발굴하여 데뷔시킨 후 6월에 S1으로 이적시킵니다. 지난 하반기에 미카미 유아를 누르고 승승장구하던 타카쇼에 대한 아쉬움을 그나마 마츠모토 나나미로 위안 삼았고 어느 정도의 성공도 거둡니다. 이에 무테키는 이듬해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같은 계열사인 S1과 무디즈를 엮어서 타카쇼와 미카미 유아의 콜라보작을 출시합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이전에도 이후에도 나오기 힘든 두 여배우의 투샷이 만들어졌죠. 이 콜라보작의 성공 이후 무테키는 2021년 초 상승세였던 그라돌 야스이 카오루를 캐스팅하여 데뷔시킨 후 S1으로 이적을 시킵니다. 그런데 카오루의 데뷔 초반 버프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고 타카쇼 정도는커녕 S1 내부 경쟁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게 되죠. 무테키와 S1은 그렇게 절치부심하던 중에 작년 코미나토 요츠하의 캐스팅 경쟁에 참전했다가 SOD에 발렸다고 합니다.
당시 요츠하는 음반 제작 및 활동까지 원했으나 앞으로 후술하겠지만 무테키나 S1은 AV의 자체 제작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반 사업까지는 무리였죠. 아시다시피 요츠하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현재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이후 무테키는 현재까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판자는 현재 회원수 4천만 명을 넘는 일본 최대의 영상유통 플랫폼이자 여기서 나오는 여배우 순위가 인기의 기준이 될 정도로 인지도 최상의 사이트입니다. 판자를 운영하는 기업이 DMM.com 그룹인데 이곳의 계열사이자 DMM의 성공의 기반이 된 회사가 CA입니다. 그리고 이 CA라는 회사에 속한 계열사들이 바로 S1을 포함하여 무디즈, 아이디어 포켓, 마돈나 등으로 결국 판자와 S1은 같은 DMM 계열사인 거죠. 판자는 AV 이외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 유통에도 성공하는 등 급성장을 하였고 무엇보다 AV 유통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점유율을 가졌기 때문에 CA 계열이 아닌 회사들도 판자에 작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2021년 2월 프레스티지가 판자에서 철수를 선언합니다. 정확한 사유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판자의 2020년 연간 여배우 랭킹 100에 프레스티지의 여배우가 거의 들어있지 않았고 반대로 CA 계열의 여배우들은 많은 자리를 차지한 거죠. 강력한 팬덤이 있고 지금도 롱런 중인 스즈무라 아일이나 인기 초상승세였던 스즈모리 레무 등이 모두 제외된 것입니다. MGS에 판매 영향이 있다고 해도 이 두 여배우가 랭킹 100에도 못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예전부터 판자 랭킹이 CA 위주로 포진된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객관성의 의문이 확산되었고 같은 해 5월 중견 레이블 맥심을 포함한 다수의 레이블들이 판자의 철수를 발표합니다. 이어서 7월 결국 SOD의 작품도 판자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모자이크 농도나 수수료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시각은 CA를 향하고 있었죠. 아무튼 작년에 다시 SOD와 프레스티지가 판자로 돌아오면서 판매 순위 등에 대한 객관성이 조금은 나아진 것도 같지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3의 매체에서 나오는 인기 순위들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DMM 그룹의 회장이자 CA의 창업자인 카메야마는 2016년 말 영상의 출연 강요 문제 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그룹의 이미지를 위해 얼마 후 CA를 매각했다고 합니다. 이후 CA는 사명을 윌로 변경했죠.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분리를 한 건데 그럼에도 판자를 계속 DMM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S1은 상당한 하드웨어와 넘버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대형 신인을 추구하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유통 인프라의 지원을 받은 날개에 엄청난 속도를 장착하며 선두를 유지하는 레이블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락규였습니다.